이야기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영화 센티멘탈 벨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영화는 2025년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을 탄 이 영화를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노르웨이 작품이고요. 요아킴 트리에 감독님의 2025년 작품입니다. 이 감독님은 덴마크 출생이신데요. 노르웨이에서 성장해서 노르웨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그런 감독님입니다. 이 영화는 가족을 떠난 영화 감독이 노년이 돼서 자기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을 제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집에는 배우가 된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은 이것을 계기로 자신의 신작 영화에 딸을 주인공으로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그 장면이 집을 보여주게 됩니다. 배경이 되는 집을 오랫동안 구석구석 가까이 멀리서 보여주게 되는데 벽은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집의 소음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떠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한 딸이 배우가 돼서 연극으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프닝이 되는데 이 딸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연극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나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연극은 성공을 하지만 그 전에 그 불안함이 나까지도 보는 관객까지도 불안해질 정도로 서늘한 그런 오프닝의 시작이었습니다. 날 것에 연극으로 시작된 영화는 나중에 끝에 가서 영화 촬영으로 컷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와 딸에게는 메울 수가 없는 상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알고 보니 7살 때 막을 수 없었던 어머니의 자살, 그리고 딸에게는 어렸을 때 엄마와의 이혼으로 아버지가 떠나버린 그런 상처가 남아서 현재의 관계에 균열을 내면서 소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는 신작 영화에 딸을 배우로 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소통하지 않는 부녀는 같이 미소를 짓다가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금이 간 오래된 집처럼 마음도 금이 가버린 것이죠. 이 금간 이 감정이 과연 고쳐지게 될까요? 그 모습들을 영화는 천천히 길게 과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영화에 20분을 남겨두고 드디어 읽어내려가는 아버지의 대본을 딸이 담담하게 읽어내려갈 때 저는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담담한 독백은 신을 찾게 될 때는, 우리가 신을 찾게 될 때는 결국 자신의 절망을 인정할 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읽게 되는 그 대본에서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본에는 딸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오로지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가 느낀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예술가의 탐구였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딸은 시나리오 대본을 읽고서야 알게 됩니다. 나만 상실했던 게 아니구나. 나만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자신이 자살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아버지의 대본을 통해서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영화 원테이크 샷에서 딸이 연기하는 어머니의 그 눈빛은 바로 감독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얼굴의 비밀이었습니다. 그토록 알고 싶었던 자살하기 직전의 어머니의 얼굴을 딸의 연기로부터 알게 됩니다. 어떤 얼굴이었나요?
저는 굉장히 슬픈 얼굴이라고 느꼈습니다. 7살 아들을 두고 가야만 하는 그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슬픈 얼굴을 딸의 눈빛을 통해서 감독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알고 싶었던 어머니의 얼굴을요. 깊은 슬픔의 호소에는 앉거나 등을 두들겨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두 눈만이 마주할 뿐인 것이죠. 말없이 바라보는 두 눈빛만이 대답인 것입니다. 위로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떠나는 사람도 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떠나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런 모습을 딸의 연기로부터 감독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주하게 된 그 두 눈만이 대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감독과 딸은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고요. 상을 탈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이 주는 감동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영화가 주는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토록 알고 싶었던 인생의 비밀, 고민에 대한 대답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라이오넬 리치라는 가수가 있어요. 미국의 가수인데 이 라이오넬 리치의 아버지가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Enjoy coming home. 집에 오는 거를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그 집에는 아무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 떠나버리기 전에 그 전에라도 집에 오는 거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라이오넬 리치 아버지의 말처럼 그 집에는 나중에는 자기 길을 가는 가족들이 다 떠나는 집에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라도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집이라는 그리고 그 집이 주는 감정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가족의 회복을 그리게 된 영화인데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햄넷과도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햄넷의 마지막 끝은 연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센티멘탈 밸류는 영화로 끝나거든요. 영화 촬영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묘하게 닮아있다 그렇게 느꼈던 영화이고요. 다음에 햄넷 이야기도 또 같이 해드릴게요.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신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이고요. 사실 결론에 이르기까지 약간 빠르게 20분을 남겨두고 빠르게 이제 마무리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그 딸의 눈빛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대본으로 우리는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대답을 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것이죠. 인생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센티멘탈 밸류 영화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